엄마가 반찬 주시는 거 감사하긴 한데 저희도 이제 독립했으니까 자주 오시는 건 좀 불편해요. 선재 씨 잘 말했어. 어차피 반찬도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다 버리잖아. 어머님, 그만 오시면 좋겠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의 사연 바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자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과 저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선재가 태어났을 때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선재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영리하게 자라나는 걸 보며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선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며 그때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죠. 남편을 잃은 슬픔은 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다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하게 됐고 학교 생활에도 소홀해졌습니다. 사춘기의 혼란과 아버지의 부재가 겹치면서 그 아이도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가볍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늘 피곤했지만 선재의 미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선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더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선재는 차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은 어리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알기에 그만큼 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작은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도 마련하고 대학에 가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선재는 마침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남편 없이 오로지 저 혼자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였기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날 선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꼭 좋은 사람이 돼서 엄마를 편히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도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으니까요. 물론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아들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학비도 생활비도 여전히 제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힘든 순간에도 선재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늘 아들의 밝은 미래를 그리며 견뎌냈습니다. 선재는 대학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아들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이 없었기에 모든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지만 아들의 성공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선재가 취직한 후 시간이 흐르자 저는 이제 아들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갈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는 저도 조금은 제 삶을 돌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회사 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어느 날 선재가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제 아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싶었죠. 선재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회사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조금 당황했지만 아들이 자신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쁨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선재는 수진을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처음 봤을 때 참 단정하고 선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도 조곤조곤하고 선재와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진은 처음 인사를 할 때 저를 무척 존경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선재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멋진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수진이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 소식은 마치 제 삶의 커다란 성취 같았습니다. 선재와 수진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작은 가게에서 모은 돈으로 그들의 행복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아들을 위해 고생하며 모아온 돈이 있었기에 결혼 준비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기꺼이 보탰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물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게 만만치 않았죠.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선재와 수진이 무척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너희가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울 테니 힘내라라고 말하며 격려했습니다. 선재도 저를 보며 엄마 항상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내가 정말 든든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했지만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재와 수진 둘 다 대출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저는 너희가 안정되게 시작해야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해 주었고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재와 수진도 매우 감사해하며 엄마, 여긴 사실상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라며 아파트 열쇠까지 저에게 건넸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스스로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대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가끔씩 반찬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수진도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해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혼식 후 몇 달 동안 선재와 수진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아들의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반찬을 만들어서 그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불편할까봐 주말에는 가지 않았고 평일 오전에 방문하여 반찬만 놓고 오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은
우리 아들이 엄마 곁을 벗어나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둘이 얼마나 어려울까 걱정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엔 생각보다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수진도 가끔씩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선재가 점점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짧게 답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들이 직장 생활도 바쁘고 이제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이니 예전처럼 자주 연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선재와 수진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집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을까 걱정되어서 한 주 동안 만들어둔 반찬을 담아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들이 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넣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서 문을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죠.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이상하네. 도어락을 바꿨나? 싶어서 바로 아들 선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받지 않았고 그래서 며느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가 연결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자주 집에 오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그래서 도어락을 바꿨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주 오지도 않았잖니? 그냥 반찬 좀 해다 주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께서 주시는 거 감사하긴 한데 저희도 이제 독립적인 가정이니까요. 자주 들어오시는 건 좀 불편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기 전 수진이가 어머니 집이나 마찬가지니 언제든지 오세요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나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자기들만의 공간을 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마련해준 집인데 이제는 나조차도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어락을 바꿨다는 사실이 그저 불편한 게 아니라 마치 나를 그들의 삶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정작 나는 그 집의 문턱조차 넘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아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었던 걸까? 나도 이제 좀 물러서야 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그들의 삶에 개입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서운함과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저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도 특별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일까?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간섭한 걸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 정도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사준 아파트인데 이제 나는 그 집에 발도 못 들여놓게 됐으니 이 집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겠다고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지 몇 주가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그 아파트를 떠올릴 때마다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집을 내가 마련해 줬는데 이제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사까지 도와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준 내가 왜 그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시 그 아파트 앞을 지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불현듯 그 집이 생각나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아파트 앞까지 가게 된 것이죠.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들어가 보려고도 했지만 이미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는 저와 너무도 멀어진 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지만 이제는 저와 이렇게까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아파트 문 앞에서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재야, 엄마야. 혹시 지금 집에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살짝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저는 차마 문 앞에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제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다 보니 엄마가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우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그 말이 그렇게 서럽고 아프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동안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래. 알겠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던 며느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선재 씨 잘 말했어. 어차피 반찬도 내 입맛에 안 맞아서 다 버리잖아. 어머님 그만 오시면 좋겠어 진짜.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어야 하는데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치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그 아파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하지만 그 문은 더 이상 저에게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구나.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머물 자리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처음엔 그 결심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만의 집이 될 필요는 없어. 나는 내 길을 가야 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을 두지 말자는 마음으로요. 아파트 매물을 내놓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올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내가 아들을 위해 마련해준 집이었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들이 그 안을 둘러보며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린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며 아들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해?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매물이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재야, 그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너희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 나도 그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미안해. 도어락 바꾸고 나서부터 엄마가 서운해하셨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정말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는 깊이 남아 있었고 아들의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저에게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쁜 거 이해해. 하지만 엄마가 그 집을 사줄 때 너희는 나를 항상 환영한다고 했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하니 엄마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니? 그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팔기로 결정했단다.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수진이도 엄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래.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도어락을 바꾼 건 정말 후회해. 그때는 우리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엄마를 너무 외면했던 것 같아. 그 후로 아들이 몇 차례 더 사과를 했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고 아들이나 며느리의 사과는 이제 저에게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들의 진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이 생각했으니까요. 그들도 처음엔 분명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후 바쁜 생활 속에서 나를 밀어내고 결국 나의 존재 자체가 불편해진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서운하셨겠죠? 저희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수진이에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나는 이제 마음을 접었단다. 그 집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느껴졌어. 그러니 이제 너희도 그 집에서 떠나서 너희만의 진짜 가정을 꾸리도록 해라. 수진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정말 어머님, 집을 파실 건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더 이상 너희와 나의 연결고리가 아니야. 너희도 이제 독립해서 너희만의 삶을 꾸리면 돼. 나도 내 삶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을 때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미련도 아들 내외에 대한 애착도 이제는 모두 놓아버렸다는 기분이었죠. 몇 주 후 드디어 집이 판매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서 그 집이 떠나가는구나 싶으면서도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후 저는 아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선재야, 집이 팔렸어. 라고 말했더니 아들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그 대화 속에서 아들에겐 미안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혼자만의 공간을 찾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고민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서 제 삶을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소망들을 하나씩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예전처럼 취미 활동에 몰두해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제일 친한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너희 아들도 이제 성장했으니까 엄마가 좀 더 자유로워져도 괜찮아. 그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의 인생을 살 때가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 저는 제 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들 내외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된 만큼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는 연락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아들과 통화할 때 가끔 하는 정도입니다. 아들과는 전화를 자주 하고 지냅니다. 아들이 저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처음엔 서운했는데 내가 엄마였다면 더 서운했을 거야.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아들이 용서가 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그동안 아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헌신은 그대로 두고 이제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가면서 제 삶을 다시 채워나갈 것입니다. 처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제 자신에게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한적한 공원에 가서 오래된 책을 읽으며 저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찾은 평화로움이 제 마음을 감싸주었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저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제는 저도 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나아갑니다. 행복은 결국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내딛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보다는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의 절반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다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사연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